우리 김종혜 교수님께서 한국피카시협회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피카시 지역운동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안에 어떤 피카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특히 피카시 발행 20주년인데 서장원 시인께서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피카시 집을 내는 것은 정말 피카시의 현주소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카시가 하나의 어떤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은 최근의 일인데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여기로 피카시 집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오장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오장환 피카시 시민문학상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의 어떤 본격 피카시인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서장훈 시인의 친구라고 하시는 강명식 시인이 오장환 피카시 시민문학상 제1회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강명식 시인부터 본격 피카시인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서장훈 시인은 2021년이죠. 비행기 피카시 시민문학상 수상을 하고 또 이어서 시와 경계로 피카시 부분 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카시 발행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강명식, 서장원 이런 본격 피카시인들이 출연해가지고 피카시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제가 뭐 특강을 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더 말씀을 피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미디어의 진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문화과 예술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그 미디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텐베르크 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문학이나 예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성어른 시대는 시는 오늘날과 같이 읽는 시가 아니고 가창되는 노래로 불러지는 시였는데 이제 잡지나 이런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자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화기에 오늘날 같이 시라고 하지 않고 시가라고 했습니다. 노래 같은. 그런데 이제 시가 최남선의 그 해계에서 소년의 이후에 새로운 신체지 시가 새 몸을 입어가지고 가짜를 노래와 결별하고 그냥 시가 됐습니다. 오늘 읽는 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소통하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시가 새 몸을 입어야 할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2004년 공교롭게도 피카시라는 시도가 시작될 때 그때 저크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설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피카시가 이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SNS 시대와 함께 드러난 것이고 피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어떤 시체 행상을 순간 스마트폰 내장 피카로 찍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짧게 연출해서 SNS를 활용해서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를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언어 예술로 넘어서 멀티 언어 예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피카시가 2004년에 첫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손안의 컴퓨터로 얼마든지 디카시가 꿈꾸던 그 멀티 언어, 급순간 요술, 순간 포착, 순간 은술, 순간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도 언어 예술이지만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시서화로 시와 그림을 통해서 시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구체시, 행태시라고도 합니다만은 추상적인 언어를 넘어서 뭔가 시의 행태를 부여하고 어떤 다른 기호를 도입하고 이런 시도를 해왔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드러났는데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트의 50년대 사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진시를 쓰느냐 하면은 잡지나 신문에 있는 사진을 오려가지고 그것을 짧은 4인시로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붙여서 이렇게 사진 시집이라고 이렇게 해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브레이트 이후에 사진시라는 것도 한국에 이제 유행처럼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사진과 사행의 시라는 것은 완벽한 학적 결합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소재로 짧은 시를 쓰는 그런 형태가 사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카시라는 것은 그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시와는 다르고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쓰기의 도구로 활용한 전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가 티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티카시라는 것은 우리가 포토포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에다가 아주 어울리는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포토포엠 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브레이트의 사진시 같은 경우도 브레이트가 직접 사진을 찍고 쓴 게 아니라 잡지에 있는 그 사진들이 권력층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잘못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진을 바로 해석하고 쓰는 것이 사진시인데 티카시라는 것은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표현한 그런 새로운 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 환경이 구축된 그런 속에서 이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찍고 짧게 연출해서 SNS 소통한다고 할 때 그때의 어떤 그 시인이 스마트폰 내장기가 찍은 그 영상은 그 자체로 사진 예술이 아닙니다. 그냥 영상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기호와 함께 표현된 시적 연출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짧은 시는 아닙니다. 문자 기호이고요. 그래서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하나의 텍스트가 돼서 새로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쓰는 짧은 시도 아니고요. 짧은 시에 우리는 사진을 붙인 것도 아니고 영상과 문자라는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새로운 예술이 디카시입니다. 2018년부터는 이제 교과서에도 수록되기 시작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제2의 한수는 디카시 공모전 대상 작품이 윤매인이라는 학생의 기다림이 창비 2019년 교과서 언어와 매체에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작품이 수록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김종혜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카시는 한국 디카시 협회를 중심으로 또 해외 지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단순한 문학 장르를 넘어서 이게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
디카시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어떤 그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또 사진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때까지 문학 장르, 순수 문학 장르가 그 자체로 문화 콘텐츠가 된 경우는 디카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 확산되는 것은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가장 좋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K-리터처가 지금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뭐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도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글로벌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발현한 디카시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